좋아요, 구독. 이어서 바로 종가 베팅할 섹터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법무사님께서 오늘 마침 반도체 섹터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네. 수출 데이터도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나오는 섹터 아닙니까? 네네. 일단 제가 오늘 가지고 온 토픽 같은 경우는 이오테크닉스를 좀 먼저 네. 소개를 해드리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들은 좀 간략하게 말씀을 해드렸기 때문에 저 역시도 뭐 올해 하반기는 반도체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있어서 일단 이오테크닉스가 가격적인 조정도 좀 잘 나온 상황이고 오늘 반등이 좀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오늘 반등 자체가 일단은 1년선 기준에서 정확하게 거래대금들이 실리면서 좀 반등이 나와준다라는 부분들. 그럼 보통 지금 중장기평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의 좀 거래대금들 좀 의미 있게 좀 바라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가 현재 이제 레이저 기술을 좀 활용을 하는 좀 장미 전문 기업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AI용 반도체가 점차 계속해서 성장세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레이저 수요도 굉장히 좀 증가해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거기에 있어가지고 오히려 이제 국내에서도 좀 독보적인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좀 레이저 쪽에 대한 수요도 충분하게 증가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올해 삼성전자의 P4 라인량에서 매출이 이제 본격적으로 개시가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상반기 대비 하반기의 매출 성장을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좀 그런 구조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시고 일단 실질적으로 지금 구간에서는 반등이 확실하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점은 확실하게 좀 잡히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장 초반까지만 해도 윗꼬리가 좀 달렸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뭐 윗꼬리 없이 계속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신규분들이 충분히 매수를 붙어도 좋은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제가 21만 5천 원대를 일단 좀 잡아드렸는데 여기가 일단은 좀 고비일 것 같아요. 21만 5천 원대가 일단 주봉에서도 매물대가 좀 많이 뭉쳐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을 했었고 일봉상에서도 지금 이제 박스권의 상단 부분에서 뚫지 못하고 밀린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을 돌파해 주는 게 이오테크닉스 쪽에 좀 핵심적인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제가 17만 원대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이오테크닉스 종가 베팅할 종목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섹터도 살펴보겠습니다. ESS 쪽입니다. 네. 테슬라로 인해서 이쪽이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네. 장에서는 어떻게 흐름 판단하십니까? 뭐 오늘은 약간 이제 배터리 쪽이 좀 쉬어가는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좀 관련돼서 약간의 차익선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어저께 이제 테슬라가 좋은 그 인도량 발표를 했죠. 근데 저는 그렇게 좋았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좀 바닥이 확인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망치가 계속해서 낮아졌던 것을 충족시킨 것뿐이죠. 그리고 판매량이 많이 늘어난 부분들이 상당 부분 할인 정책이라든지 금리 지원, 그러니까 금융 지원 쪽이죠. 금융 지원의 영향이 좀 컸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익성이 낮아지는 부분들을 얼마 전에 테슬라가 대규모 감원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걸로 좀 만회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저께 배터리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승을 했지만 저는 조금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엄청나게 판매가 잘 돼서 그러한 퍼포먼스를 보여준 건 아니라 생각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배터리 가격이 올라가면 안 돼요. 뭐 시청자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배터리 가격이 올라가면 전기차 보급이 늦어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배터리 가격은 계속해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리튬 가격도 지금 4월 달 반짝 올랐지만 다시 1월 달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한다라면 전통 배터리 관련된 종목군들은 조금 이런 리튬 가격이라든지 또 이제 인도량 이런 부분에 따라서 등락을 거듭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고 다만 이제 우리가 배터리를 좀 보신다라면 고성능 배터리 예를 들어서 이동 거리가 길게 가거나 혹은 고속 충전을 하려면은 아무래도 실리콘 응급제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부분들이 새로 더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좀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특히 어저께 테슬라가 저기가 올라갔던 건 어떻게 보면은 차량 인도도 있지만 ESS의 어떤 성장이 눈에 띄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정용 ESS 판매량이 9기가와트급 그러면 예상치보다 2배 이상 상회를 했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 ESS 시장은 미국에서 계속 급성장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계속 급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특히 AI 데이터 센터로 갈수록 ESS 시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걸 본다라면 이쪽에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또 이쪽에 좀 빠르게 태세 전환하고 있는 거 특히 LG 에너솔루션도 이쪽으로 좀 전환시키려고 하고 있고 계약도 최근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좀 집중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종목으로는 서진 시스템을 가지고 오셨는데 네. 확인해야 될 모멘텀 어떤 거 체크해 볼까요? 일단 뭐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사실은 ESS 관련해 가지고 가장 먼저 좀 사업 전환을 좀 한 기업입니다. 특히 미국에서 ESS 시장에 장악하고 있는 주요 기업들 1위, 5위 또 10위 안에 드는 여러 기업들하고 사업을 같이 하고 있고 매출 공급을 좀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 주목하셔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베트남 공장 증설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중국 규제를 하기 때문에 아마 ESS도 충분히 중국 규제가 들어올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유로운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겠죠. 경쟁력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부분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분할 이슈가 있으면서 주가가 한번 흔들림이 나왔는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잘 마무리가 된 측면에서 본다라면 이제 신고가를 가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기업은 일단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는 충분히 분할 매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31,500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어저께 시가 원절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일단은 한 38,000원 정도까지는 목표가 열려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종가 베팅할 종목 서진 시스템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